윤석열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의 관계에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의 의중은 과연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분열 리더십으로 윤석열이랑 흔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근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잘 돼야죠. 뭐 자기들끼리 뭐 잘 하겠죠. 네. 사무총장 막 갈고 막 곡간지기 내놓으라 그러고 막 당무 우선권 있으니까. 짜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사실 이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대선 후보 위주로 가는 거고, 원래 뭐 사무총장이든 뭐든 대선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자기 영향력을 상실할 수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자기 세력이 있고 자기 어떤 뭐 이런 구조가 있으면 대선 기간이니까 후보가 주도합니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통 크게 주고 선대위에서의 어떤 중심 잡는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표 자리에 있다는 게 지금 최대 자기 재산이거든요.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 자리에 있다는 게, 이거 외에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권한을 지키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가요. 김종인 위원장의 뭐 책을, 근데요 그 책도 한번 취재를 해보십시오. 그 책이 뭡니까 그게? 네? 본인이 쓴 책도 아니고. 네, 만화로 보는 김종인인데 거의 위인전이더라고요. 위인전. 네. 근데 만화로 왜 봅니까 김종인의 인생을.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고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도가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도 뭐 그런 똑같은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근처에 누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청탁 작화. 네? 청탁 작화. 그게 청탁인지 아니면은 혹시 같은 사람이 이해찬, 김종인 다 한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고. 그럼 그 사람이야말로 만화 출판계의 김종인이네. 그래서 이게 정체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유력 인사들에게 만화로 당신의 인생을 이거를 왜 하는데요 그거를. 아무튼 김민아 그거를- 것도 제작된다. 정치평론가 김민아. 저는 월천대유 돈은 없으니까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 가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내가 옛날부터 김종인 막 이렇게 김종인에 많이 배웠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기 영향력을 상실한 채로 허수아비 대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지금 무슨 디지털 정당 뭐 동영상 찍고 어색한 연기하고 오징어 게임 패러디하고 뭐.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뭐요? 킹크랩을 잡는 뭐 크라켄. 예, 크라켄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디지털 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수준인데 대표가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 공천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반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한 거죠. 사무총장이 당연히 살림을 다 맡아 하는 건데, 그래서 정탈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대선 국면에 대선 후보를 어떻게 또 이기겠습니까 대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겠지만 그걸 요구하겠죠. 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종로 출마? 아유, 그거는 안 한대잖아요. 그거는 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대표를 지키는 거 때문에 실질적 대표 권한을 지키는 게 계속 중요해요. 이제 갈 거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뭐 상황에 들어오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는 것도 탐탁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천년만년 할 겁니까?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편을 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하는 구도가 좋지. 뭐 혼자 깐부 동맹. 그렇죠. 깐부인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그 사람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설계자였다는 걸. 나랑 깐부 맺은 사람이 설계자였다는 걸. 자네가 하는 건 괜찮고. 김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한기호 총장을 교체할 수는 있어요.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좀 밀어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국민의힘 당원에 있는 당무 우선권 이걸 이유로 해서 사실상 대선 시기에는 후보가 당 대표나 마찬가지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근데 또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것도 올해거든요. 예전에 된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당 후보에게 대표를 뭐 해임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러면 존중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이원정부제 같은 구조에서 대통령과 책임 총리의 관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을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푸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밀어내야 된다거나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거나 이런 건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관 임명할 때 총리 재청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재청을 총리가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이치를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 입으로 당 중심 캠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 대표는 제1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 너무 밀어붙인다. 힘으로 너무 밀어붙인다.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어저께 그래고 만났잖아요. 오후에. 네.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 삐져가지고 또 말하라고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오늘은 발언 네? 없습니다. 네, 그 엄청난 일을 또 해버렸잖아요. 그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지구 멸망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었습니다. 네, 오후에 만나갖고 이제 긴급 회동을 했잖아요. 네, 짜장면 좋아하시니까 또. 네, 근데 그 자리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준석 대표는 후보랑은 이견이 없는데 주변에 이 하이에나들이 있다. 파리떼와 하이에나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 만남 이후에 이제 TV조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권성동 사무총장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오늘 분위기 보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막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윤석열은 굳이 왜 권성동을 사무총장을 시키고 싶은 거냐? 예?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누가 하면은 전적으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누가 하면은 전적으로 이준석이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뭐 그렇지 않거든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핫바지가 아니거든요. 권성동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의 권한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강해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선거 전략의 그 하위 구조에서 하는 건데 그거 왜 하는 거냐? 선거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네 사람을 심어놓고 당을 이준석으로부터 뺏어갖고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 이 맥락이라면 이준석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권성동 비서실장이 싫다. 권성동을 어디로든 보내버리고 싶은데 비서실장으로 두기 싫어서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당을 뺏으려는 게 아니다. 권성동이 싫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면 거기가 뭐 강원년 때도 봤듯이 사람 굽고 이런 건 잘한다. 네. 근데 이게 노룩 베스는 내가 잘하는데 네. 권성동 의원의 또 특성을 보면은 사무총장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략과 모략과 뭐 이런 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뭔가 이렇게 쪼고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네? 그런 스타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외모를 봤을 때, 네, 외모를 봤을 때 이제 갈수록 태평이가 아니라 뭐야? 네. 태산. 태산이다. 네.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에 맞는 직책을 주고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의심도 했습니다. 그게 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그 얘기 다 해놓고 왜 후보랑은 이견이 없다라고 왜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 꼴 보기 싫어서 국무총리로 보내.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 양반은 내쫓고 싶다 내가. 근데 그냥 막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도 한 자리 줘야 되겠다.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사무총장이 이제 1차적으로 둘의 관계를 겨루는 자리가 될 테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 됩니까? 네. 된다? 네. 권성동 됩니까? 네, 될 것 같아요. 된다. 그럼 난 안 된다. 안 된다. 네. 장재원. 네? 사무총장 장재원. 사무총장 이준석. 경직. 또 그 장재원 사무총장 얘기도 뭐 한간에 있었는데 항상 세트로 거론이 돼요.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장재원, 권성동이 세트로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한 명 더 해갖고. 근데 그게 꼭 문고리 3인방이라기보다는 세트로 거론이 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 항상 권성동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장재원이다라는 얘기식으로 돼요. 자꾸. 비서실장이 장재원이었으면 좋겠대잖아요. 지금 얘기가. 또는 장재원 사무총장이라는 것도 그건 장재원이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재원이 사랑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에게. 그건 확실하다. 그런 것 같다. 권성동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지금. 자, 이 얘기 해보죠. 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군데 그 허위 이력을 했고 뭐 스펙 위주했던 정경심 씨랑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들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권영세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봐야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의미일 텐데 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정할 건 인정하자의 범위에 허위 이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논문 문제, 유지 논문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취소해버리는 게 낫죠. 국민대가 이 일을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고. 근데 허위 이력은 이거 완전 엎질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상습적이에요. 계속해서 뭐 여상인데 여고로 쓴다거나 대학교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게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인정한다 친다면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자격이 되는가에 시비가 걸릴 그러니까 수 대중적으로도 이게 지금 그 일단 사문서 위조 사기 요거는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업무방해 정도인데 업무방해인데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그 이력 위조가 2014년이라서 뭐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사법적으로 유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불공정한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 가지 민감한 게 있죠. 대중들이 병역, 그다음에 입시, 채용 비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인정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요. 예.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겨레 이거 뭡니까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이게? 네, 공덕포차. 너무 프로그램 많이 하셔갖고 지금 네. 공덕포차. 유재석도 가끔 런닝맨 나가갖고 놀면 뭐하니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덕포차 이거 예? 네. 이거 좀 한 번 나왔다고 한겨레 기자 출신이라고 써가지고 어디 언론사 입사하고 예? 그 언론사 입사한 다음에 그냥 기자였는데 나 저기 정치 팀장 했다고 또 그 써가지고 다른 언론사에 또 무슨 뭐 논설위원급으로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얘기가 네. 결국 추적을 하면은 네네네. 그런 게 용납이 됩니까? 그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그래서 뭐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수준이 아니고 그걸 인정 안 할 방법은 없는 거고 왜냐면 네. 기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닐 경우는 교육청 서버가 뭐 해킹을 당했든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없는데 네.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을 할 거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처럼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 무시 전략으로 가다가 네. 뭐 갑자기 공작이라고 하고 이럴 거잖아요 네. 또.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되겠어요 그게? 왜 모든 걸 공작이라고 그러고 그게 언제까지 통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직 검사들도 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무슨 일만 나오면 다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한 일면으로는 정면 돌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은근히 보면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예, 맞아요. 불리한 문제. 가족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잘 안 하는 건데 더 버틸 수는 없는 게 지금까지는 경선 국면이었고 후보들이 득식을 많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안 갔지만 이제부터는 경선 다 끝났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허위 이력 문제는 당장에 저는 스포트라이트 간다. 저는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허위 이력 문제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파급력은? 조국 전 장관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대학가에 촛불 시위 있었을 때 사모펀드 갖고 얘기하는 대학생은 별로 없었어요. 다 그 입시 문제로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되게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건희 씨가 공개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을 갔는데 네. 보통 이제 부인이랑 같이 가는 게 관행인데 어쨌든 혼자 가셨어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공개 무대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 끝까지 등장 안 할 거라고 봅니까? 김민하 평론가? 야구장 가서도 이렇게 다리를 또 넓게 벌리고 그렇죠. 넓게 벌리고 앉으셔가지고 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체 구조의 문제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 다리 너무 쪽벌이라 부인 오면 불편하니까 부인 안 온 거다? 그 주변에 막 한 의자를 부인이 옆에 이렇게 부끄러워. 예? 의자를 4개씩 비워놔야 돼요. 다리를 잘 벌릴 수 있도록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그 덩치에 비해서 팔다리가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게 지탱이나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이 뒤로 이 무너져 갖고 그래요. 뒤로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파에만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렇게. 피의자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피의자는 동장보사. 구조에 문제가 김건희 씨 있는데. 등판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단발머리로 잘랐다고 그렇게 예고까지 다 해놨는데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게 좋고. 난 두 번째 봤어요. 전지현 이후 처음이에요. 단발머리 자른다고 예고한 사람. 예, 그냥 나오지 마시고 네. 그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셔도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가지 마세요. 그게 낫지. 거기 아크로비 스타일 그냥 사셔라. 예, 그리고 아무 일절 관계하지 말고 5년 동안 아무런 그 가족으로서의 무슨 영향력 행사하지 말고 그냥 따로 살아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별거 해야 된다. 부부 클리닉이야, 네. 부부 클리닉. 5년간. 별거 권고. 김수민 평론가 등판할 거라고 보니까 등판 준비 중일 텐데 네. 못하지 않을까 일단은 연말까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끝내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김윤하 평론가님 말 받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도 청와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래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호팀들이 죽어나나? 그렇죠. 너무 힘들죠. 출퇴근을 경호도 하더라도 줄여야죠. 신호 다 잡아야 되는데. 경호도 줄여야 돼. 출퇴근을 하더라도 이게 관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여러 구조상 그러면 관저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좀 두고 이렇게 아까 뭐 암살 당한다더니 그 사람들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뭐 암살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마음 먹으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안가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원룸 하나 잡으면 되지 아니, 않을까요? 뭐 그런 원룸 뭐 그런 식으로 원룸까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대통령이 오든 하여튼 거기 살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청와대 저 깊숙이 관저가 있어가지고 구중 궁궐에 살지 예, 말아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말고 예? 어디 보안손님. 예, 영국처럼 어디 길에 있잖아요. 다운인가 몇 번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예언해 보겠습니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